자, 우선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머신러닝은 수학적으로는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최소값,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혹은 최적화하는 파라미터들의 값을 찾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손실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약간의 그 의미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차. 회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를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을 찾는 게 회귀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회귀에서의 목적 함수는 보통 거의 대부분 무엇을 사용하냐면 MSE, mean squared error를 사용을 합니다. mean squared error를 풀어보면 이거죠. i번째 샘플의 예측값, 그게 오차죠. 그 오차를 제곱을 하죠. 오차를 제곱을 합니다. 이런 오차들이 몇 개가 생길까요? 샘플 개수만큼 생깁니다. 그죠? 그 샘플 개수만큼 생긴 거를 전부 다 더해요. 오차들의 제곱의 합이죠. 그 오차들의 제곱의 합을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 평균값이 크면 오차들도 크다란 얘기, 각각의 오차들이 큰 것들이 많다는 얘기일 거고, 이게 작으면 평균적으로 오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형회귀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해주는 무엇을 찾는 게 목적이다? 개수들을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개수들. 우리가 X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Y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뭐예요? W0와 W1, 2, 3, 4라고 하는, 그죠? 네. 이 독립변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과 절편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을 찾는 게 선형회귀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목적 함수, 손실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손실함수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주로 오차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그 머신러닝의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차를 다른 말로 손실이라고 해서 얘를 손실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W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손실함수가 무엇의 함수다? W의 함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W0부터 WM까지 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식은 이거를 풀어 쓴 것 뿐이에요. 예측할 때 예측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선형회귀식이잖아요. 그쵸? 값 하나를 예측할 때를 보면 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개수가 있고, 첫 번째 그 변수에 곱해지는 값이 있고, 이게 두 번째 개수가 있고, 두 번째 변수에 곱해지고, 이게 계속 쭉쭉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쪽의 식은 요 부분은 이거를 풀어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쓰면 W들의 함수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손실함수는 W와 W들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MSE가 최소가 되는 W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함수 최소값 찾아본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w의 제곱. 이거 어디에서 최소가 되죠? 여기가 w고 여기가 y잖아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어디에서? w가 0일 때 최소값이죠. 그죠? 네. 그럼 만약에 y는 뭐 예를 들어서 3w-1의 제곱 뭐 빼기 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아마 이렇게 그려질걸요? W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가 0이면 3 빼기 1이니까 2를 지나겠네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W가 0일 때에는 3 빼기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어디냐면 여기가 최소값.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3w의 제곱 마이너스 6w 그 다음에 1 3이니까 더하기 2 뭐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네. 이거를 풀면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풀어 헤치면 W0의 2차 함수가 나오고 W1의 2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인 거예요. W0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 W0를 찾기 위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W1을 2차 함수로 생각해서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는 복잡한 계산을 거치긴 해야 되겠죠. 이게 숫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편미분을 하고 그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 내용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최소값을 찾느냐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적혀져 있는 수식의 내용이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숫자를 예측할 때는 무엇이 적으면 좋겠다? 오차가 적으면 좋겠다. 오차가 최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손실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정의하자? 손실을 오차라고 정의하자. 그럼 손실을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mean squared error다. mean squared error가 최소가 되면 오차들이 최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형외기에서는 이거를 행렬 방정식을 이용해서 W들을 찾습니다.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W와 WI 1, 2, 3, 4와 같은 그런 개수들을 찾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리치와 라쏘와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규제의 방법들. 자, 우선 리치라고 하는 규제 방식은 뭐냐면 MSE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최소로 만드는 W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항을 더 준 거예요. 추가로. 근데 이 추가 항을 보면 지금 여기에 제곱이 들어갔어요. 제곱. 그래서 L2라고 하는 겁니다. L2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리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W0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별게 아니라 W0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더하기
마우스로만 써가지고 좀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W1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WM의 제곱.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그 개수들의 제곱을 비례하는 개수들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작게 만드는 W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나중에 실제로 보시면 아세요. 고차항들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되게 작아지게 돼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서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를 찾는데 여기다가 W 제곱까지를 더 해줘 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고차항의 기울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겨서 곡선이 막 이렇게 가팔랐던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만해지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십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L1 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쏘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L1 규제라고 하는 것은 MSE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MSE에다가 얘네들의 1차항에 요만큼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루트예요. 루트 W0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거리죠. 그죠? 얘는 거리의 제곱인 거고 얘는 거리의 제곱인 거고 얘는 거리인 거예요. 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항을 추가해 준 게 1차 항을 추가해 준 게 L1 규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 제곱 2차 항을 추가해 준 게 L2 규제. L2가 리치, L1이 라쏘입니다. 라쏘. 네. 그래서 이거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를 찾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중요하지 않은 고차항들의 개수가 0이 돼요.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곡선이 완만해져요. 이따가 개수들을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개수들을. 그러면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L1 규제, L2 규제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원래 여기까지가 5차였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5차였는데 일부러 5차를 더 키워버린 거예요. 일부러 5차를 더 키워버린 다음에 그 커진 5차를 최소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규제예요. 그게. 이렇게 하게 되면 훈련 세대에서는 그 점수가 떨어져요. R2 스코어가 떨어집니다. 오차를 더 늘려버렸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차보다 오차를 더 늘려버린 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오차를 더 늘려버린 거기 때문에 훈련 셋에서는 그 R제곱 스코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훈련 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 셋의 점수가 비슷해져요. 그게 과대적합을 줄이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규제가 없었을 때 오차항까지만 고려한 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모든 변수를 다 했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변수들을 다 추가하면서 오차항까지 하니까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이거 거의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개수들이 100개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훈련셋에서는 정확하게 맞췄죠. 이게 아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아까 이런 그래프랑 이 빨간색 이런 경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오차항에서 스케일링 하지 않았던 이 경우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되게 못 맞추잖아요. 그죠? 아주 근처에 있는 녀석들도 굉장히 오차가 크게 예측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100차를 갔더라도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게 아니라 완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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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00차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셋에서는 조금 더 틀릴지 모르겠지만 훈련셋과 테스트셋 사이에 훈련셋과 테스트셋 사이에 간격이 되게 간극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오차들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오차를 일부러 오차를 키우는 방법이 제곱항으로 키워주는 방법과 1차항으로 키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곱항으로 키워주는 것을 제곱이라고 그래서 L2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리치 규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차항으로 오차를 키워주는 것을 L1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르게는 라쏘 규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게 엘라스틱 맷이에요.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차에다가 1차항도 추가를 해주고 2차항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차가 커지겠죠. 오차가 커지는데 그 커진 만큼의 오차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셋에서의 점수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반화가 잘 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이 엘라스틱 넷에서요. 엘라스틱 넷에서 R을 1이라고 해보죠.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가 1이니까 0이 돼버리겠죠. 얘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R이 1이면 뭐랑 똑같아질까요? 그거는 라쏘 L1 규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L1 규제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R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R이 0일 때는 얘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W 제곱만 남죠. L2 규제, 리치 규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정의를 합니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숫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0일 때는 리치 규제, L2 규제, 1일 때는 L1, 라쏘 규제를 만들어주는 거고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면 리치와 라쏘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규제가 되는 거예요. 알파 값이 커지면 규제가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알파 값이 작아지면 규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R은 규제의 비율을 얘기를 한다. L1과 L2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L1과 L2를 5대 5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1대 0으로 할 것이냐. 0.7대 0.3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하는 게 R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파가 커지면 오차가 커지겠죠. 알파가 작아지면 오차가 원래 MC랑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항상 0보다 큰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써주는 건데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제가 강해지면 곡선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거는 리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리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라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라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로 그런지. 자, 제일 처음에 L2 규제. L2 규제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리치.
자, 이미 우리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values는 우리가 degree는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degree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1, 2, 5, 그 다음에 50 요거 그대로 사용하고요. estimator를 rich라고 생성을 하시면 돼요. rich. 자, rich를 볼게요. 자, rich에서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알파가 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알파가 뭘까요? rich에서 알파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알파 값이에요. 규제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파 값이 커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고요. 알파 값이 작아지면 규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식 나와 있죠. 여기 수식 나와 있죠. 이 수식이 y에서 이거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왜 예측값인가요? x 곱하기 w니까 예측값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예측값을 제곱을 한 거죠. 그죠? MSE를 얘기하는 거예요. MSE를 얘기하는 거고 알파 곱하기 W의 제곱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제가 여기서 써드린 이 수식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값은 여기에 곱해지는 이 알파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파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만든 비주얼라이즈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X, TR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Y, TR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X, TE 넣으시면 되고 Y, TE 넣으시면 되고요. 디그리스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에스티메이터 넣으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아까랑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똑같이 50개예요. 똑같이 50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아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던 그래프인데 지금은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되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죠.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자, 보면 디그리 50인 경우를 보면은요. 디그리 50인 경우를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차수가 커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변수가 랭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웨이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랭스의 1승, 랭스의 2승, 랭스의 3승, 여기가 랭스의 50승이란 말이에요. 자, 숫자를 보세요. 숫자를 보시면 개수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지 않아요? 작아져 가고 있죠. 그쵸? 얘는 100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그러면 디그리스를 조금 바꿔볼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디그리스를 1, 2, 5,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에러가 나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아마 계산할 때 그 너무 차수가 커져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50까지는 계산을 잘 해주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70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70까지는 대충 되네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프의 모습은 1차, 2차, 5차는 우리 아까 그렸던 거랑 똑같고요. 똑같고 100차, 그 70차항 그렸던 게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진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개수들을 볼게요. 개수들을 보시면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냐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중간에도 뭐 10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점점 더 키우고 하다 보면 알파 값을 늘려볼까요? 이걸 하지 말고 여기에 알파 값이 있는데 알파 값의 기본값이 1.0이었죠. 1.0이었는데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네. 물론 중간에도 있기는 해요. 이런 게 중간에도 있기는 한데 여기를 더 키워볼게요. 뭐 4.0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군요. 거의. 효과가 잘 안 보이네요. 알파에 대한 효과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더 늘릴까요? 더 늘리죠. 이거는 너무 커져. 그래프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죠. 알파를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근데 대신에 어떤 곡선하고 되게 비슷하냐 하면 이 빨간색 곡선이 초록색 곡선하고 많이 비슷하죠. 물론 여기서 갑자기 후 꺾여 버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초록색 곡선하고 초록색 곡선하고 빨간색 곡선하고 차이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그냥 기본값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가 낮은 그런 함수들이랑 비슷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수가 낮은 함수들이랑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규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줄여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요. 실제로 리치에 대해서 50차항까지 했을 때,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리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까지 써가지고 만들게요. 파이프라인까지 써서. 위쪽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밖에 못 봤으니까 실제로 훈련셋과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그 R제곱 스코어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폴리노미얼 다시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 50으로 할게요. 50으로 하고 include bias false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를 줄게요. 스케일러.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서로 무엇을 생성을 할 거냐면 윅지로 생성을 할 거예요. 윅지로.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을 피팅을 해봅니다. X 트레인셋과 Y 트레인셋에서 피팅을 해보고요. 피팅이 끝났으면 우리 그냥 R제곱 스코어만 계산할 거니까 예측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스코어 함수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바로 할게요. 트레인셋에서의 R2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도 되겠죠. 모델점 스코어 함수를 그냥 바로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X 트레인, Y 트레인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R2 스코어를 출력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점 스코어 이번에는 X 테스트, Y 테스트를 넘기시면 돼요. 자, 두 개의 점수를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과소적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50차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레인셋에서의 점수보다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오히려 더 좋은 과소적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게 L2 규제의 효과예요. L2 규제를 주지 않았으면 아까 우리 50차항까지 하면 과대적합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과대적합이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모델인데 이렇게 하니까 과대적합이 줄어들고 오히려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게 L2 규제입니다. 이게 L2 규제고요. L1 규제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L1 규제를 라쏘 규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쏘 규제. 자, 이것도 하시는 방법 일단은 그 효과를 먼저 좀 볼까요? 효과를 먼저 보면 디그리스는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1, 2, 5, 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하셔. 에스티메이터는 라쏘라고 생성하시면 돼요. 라쏘. 자, 라쏘도 보면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1.0이라고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알파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알파의 의미가 뭐냐면 규제의 크기예요. 1차 그 W들의 1차 항을 규제로 더 추가를 해주는데 그 크기를 얼마만큼 넣어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강해지는 거고 알파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규제는 약해지는 거예요. 0보다 큰 숫자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값 1.0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값 1.0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일단은 그래프 먼저 그려보죠.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X트레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X테스트, Y트레인 넣어야죠. 그 다음에 X테스트, Y테스트, 디그리스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에스티메이터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일단 개수들을 찾은 걸 보세요. 개수들을 찾은 거를 보시면은요. 어떤 숫자들은 거의 아예 0이 돼버리고 2창, 3창, 4창은 개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개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50창, 49창 이런 걸 보면은 여기는 또 개수가 있어요. 그죠?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때 라쏘 규제는 중요하지 않은 항들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차항부터 50차항까지 있는데 무조건 고차항으로 갈수록 개수들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고차항으로 갈수록 개수들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고차항이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리치와 라쏘의 차이점이에요. 리치는 하다 보면 고차항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계속 곱해지는 개수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고차항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게 리치 규제고요. 그래서 고차항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져서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라쏘는 무조건 고차항들의 개수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곡선이 부드러워지긴 해요. 둘 다 곡선이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효과가 약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 끝쪽만 제외하고는 이 양쪽 끝단을 제외하고는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그죠? 네. 그래서 그 훈련 셋이나 테스트 셋이나 거의 비슷해지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 워닝이 나오는데요. 이 워닝은 뭐 컨버지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거를 없애려면 이 워닝을 없애려면 이것도 몇 번 트라이를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라쏘의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이터레이션, 이게 반복 횟수거든요. 반복 횟수가 1000번, 그러니까 1000번 계산하면서 저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거를 늘려주시면 돼요. 맥스 이터라고 하는 거를 늘려주시면 되는데 기본값이 아까 1000이었죠. 1000이면 만으로 늘리면 더 이게 아마 그런 게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가 0.0001이죠. 톨러런스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0001에서 001로 줄였어요. 이렇게 하면 저 워닝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졌군요. 그죠? 워닝 없어졌죠. 이렇게 하니까. 아까처럼 이거 숫자들을 넣어준 건 뭐냐면 워닝 메시지 중에 수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워닝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렴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converge, 동사로는, 명사로는 convergence. 이게 우리말로 수렴이란 뜻이에요. 수렴. 수렴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 거. 어떤 값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미분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아마 이런 용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미분이 나오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경고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반복하는 횟수가 너무 작거나 우리가 수렴하는 정도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반복 계산을 더 많이 하겠다는, 반복 계산을 더 많이 해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에요. 여기에서부터 0으로 가고 싶어요. 한 걸음씩 걸어서 0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옮겨가는 걸음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스텝 요 크기가 다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게 반복이죠. 한 번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 네 번 반복인 거잖아요. 그죠? 스텝이 똑같으면 반복을 1000번만 했을 때 요 근방에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근방까지 오려면 반복하는 횟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5번, 6번, 7번 이렇게 반복하는 횟수를 더 많이 해주게 되면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죠? 수렴하게 되겠죠. 이 맥스 이터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반복하는 횟수를 늘려주겠다. 스텝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횟수를 더 많이 늘려주면 원하는 값 근처로 수렴하게 되겠죠. 맥스 이터는 그런 의미예요. 맥스 이터는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할게요. 0 근처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0 근처에 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0 근처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0이냐 이거죠.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면은 0 근처라고 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0.1에서 0.1 사이면 0이라고 할 거냐. 그죠? 근처라는 것도 정의를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으면 이 정답에서 가까운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어디까지를 참아줄 거냐 이거죠. 여기가 아까 0.0001이었어요. 그러면 이 주위로 마이너스 0.001 플러스 0.0001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거기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너무 작아버리면 똑같은 반복 횟수에 대해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못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에러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을 늘려버리면 똑같은 반복 횟수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사이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다가 피팅하는 과정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우고 아까 경고 메시지가 어떤 경고 메시지가 나왔냐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컨버전스 워닝.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최대 반복 횟수와 수렴할 수 있는 정도 톨러런스 그 두 가지를 조절해 주시면 여기 이 경고 메시지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아니 없앨 수가 있어요. 맥스 이터레이션은 늘리면 되는 거고요. 톨러런스는 줄여주시면 크기를 더 키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둘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둘 다. 맥스 이터레이션도 원래 값이 1000이었는데 1000을 만으로 늘려주고요. 이것만 해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것만 해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톨러런스를 0.0001이었잖아요. 0.001. 톨러런스만 줄여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톨러런스를 키워준다는 의미는 아까 전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톨러런스를 키워준다는 얘기는 수렴을 이만큼 들어오면 수렴한다고 할 것이냐, 요만큼 들어오면 수렴한다고 할 것이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값을 키워주면 아까 같은 경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스 이터라고 하는 거는 반복하는 횟수예요. 반복하는 횟수는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쪽으로 수렴하는 구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둘 다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맥스 이터나 근데 이거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면 숫자가 또 엄청나게 커지면 이것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경고 메시지는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이 약간 이거를 넣어줌으로써 숫자들이 조금씩 변화되긴 할 거예요. 변화되긴 할 텐데 그 회기 곡선의 그 모양을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한 곡선이 나올 겁니다. 비슷비슷한 곡선.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L2 규제와 L1 규제를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질문 없으세요? 엘라스틱 넷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하고서 그냥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넷.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와 L2 규제를 한꺼번에 다 쓰는 거예요. 디그리스는 똑같으니까 변화시키지 않을게요. 그냥 에스티메이터만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알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L1 rati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의미가 이해되셔야 돼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규제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L1 ratio는 제가 아까 R이라고 썼던 부분이에요. 아까 위쪽 올라가 볼까요? 위쪽 올라가 보면 이런 내용 있었죠. R, L1의 크기예요. L1의 크기. 그죠?
그럼 1 빼기 R 이게 뭐가 되냐면 L2의 크기란 말이에요. L2의 크기. 그러니까 L1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L1의 비율을 뭐 50%로 할 것이냐, 70%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L1 규제의 크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L1의 크기가 0.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L1 규제 50%, L2 규제 50%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두 개를 똑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규제의 크기는 1.0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 자, 여기서도 그려보시면 이제 코드는 똑같은 코드 반복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서는 수렴에 대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수렴을 안 한다라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래프를 보니까 이것도 거의 리치나 라쏘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네. 두 개를 이렇게 절반씩 섞어도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위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지는 거는 그래프만 봐도요. 그래프만 봐도 트레인 셋이, 훈련 셋이나 테스트 셋들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전부 다 오차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전부 다 오차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쪽은 보시면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근데 여기는 오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트 스코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리치가 더 좋을지 라쏘가 더 좋을지 혹은 엘라스틱 리치 더 좋을지 이거는 실제로 그 결정 개수를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프는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나오지만 실제 알트 스코어가 누가 더 좋을지는 그거는 모델들마다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